잠깐만요. 어르신들, 혹시 밤에 화장실 가느라 서너 번씩 깨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습관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신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르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정한 아들 같은 의사 박지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신장을 다시 팔팔하게 살리는 아주 놀라운 비밀을 하나 공개하려고 합니다. 보약보다 100배는 더 귀하지만 가격은 콩나물 한 봉지보다 저렴한 이거지. 당신의 신장 수명을 10년은 더 늘려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칠순이 넘으신 한 아버님이 제 손을 꼭 잡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밤마다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자서 이제는 사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그분께 딱 이것 하나만 제대로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일주일 만에 아침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셨다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그 비결을 하나하나 아주 쉽게 그리고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신장 건강을 되찾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지난 3개월 동안 매일 밤 화장실을 4번에서 5번이나 가셨다고 해요. 겨우 잠이 들려고 하면 방광이 빵빵해지는 느낌에 깨고, 또 화장실을 다녀오면 잠이 달아나고, 새벽 4시쯤엔 또다시 깨서 화장실로 향하셨죠. 결국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청은망은 무거워지셨습니다. 낮에는 자꾸 졸음이 쏟아져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였죠.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 어르신이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제가 어르신께 아침마다 머리가 아프지 않으시냐고 여쭈어보니 매일 아침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잠이 부족해서 생기는 피로가 아닙니다. 밤새도록 신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느라 우리 몸 전체에 무리가 간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40대 이상 성인 중에서 밤에 한 번이라도 깨서 화장실을 가는 분들이 33%나 됩니다. 그런데 2번 이상 가는 분들은 무려 48%,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어르신들, 혹시 믿어지시나요? 망가진 신장을 되살릴 기적의 열쇠가 사실은 우리 집 냉장고 속에 아주 흔하게 숨어 있습니다. 60대 이상은 10명 중 4명 이상이 야간뇨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간뇨가 그냥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면증과 야간뇨가 있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무려 8배나 높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정한 아들 같은 의사 박지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신장을 다시 팔팔하게 살리는 아주 놀라운 비밀을 하나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70 중반의 이 어르신 이야기가 8배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피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간뇨는 우리 몸속에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심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신다면 결국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만성 신부전, 그리고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비결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잠깐만요. 어르신들, 혹시 밤에 화장실 가느라 서너 번씩 깨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습관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신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이 어르신께 처방해드린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오늘 밤부터 자기 전 30분에 꿀 한 스푼을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꿀을 물에 타서 마시는 게 아닙니다. 한 스푼을 듬뿍 떠서 혀 밑에 넣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녹여서 드시는 겁니다.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의사가 왜 갑자기 꿀을 먹으라고 하나 싶으시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특히 우리 뇌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일을 하는데요. 이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르신들,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그 비결을 하나하나 아주 쉽게 그리고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신장 건강을 되찾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얼마 전 칠순이 넘으신 한 아버님이 제 손을 꼭 잡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밤마다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자서 이제는 사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그분께 딱 이것 하나만 제대로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일주일 만에 아침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셨다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비율은 더 높아지는데요.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의사가 왜 갑자기 꿀을 먹으라고 하나 싶으시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특히 우리 뇌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일을 하는데요. 이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보통 저녁 식사를 하고 몇 시간이 지나면 간에 저장되어 있던 당분인 글리코겐이 조금씩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혈당이 떨어지니까 빨리 잠에서 깨어나서 뭐라도 먹으라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마구 뿜어냅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뇌가 잠에서 깨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정신이 드는 건 아니지만 아주 얕은 잠의 상태로 올라오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뇌가 깨어나면 방광의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잘 수 있는 아주 적은 양의 소변인데도 깨어있는 뇌는 지금 당장 화장실에 가야 해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꿀 한 스푼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꿀에는 포도당과 과당이라는 천연 당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자기 전에 혀 밑에서 천천히 녹여 드시면 이 당분이 입안 점막을 통해 혈관으로 바로 흡수되어 간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간에 있는 글리코겐 저장고가 다시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밤새 혈당이 뚝 떨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나올 필요도 없고 우리 뇌는 아침까지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광에 소변이 좀 차더라도 뇌가 깊이 잠들어 있으니까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꿀의 혈당 지수는 설탕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자기 전 소량의 꿀은 오히려 야간 저혈당을 막아주는 훌륭한 수면 영양제가 됩니다. 보통 저녁 식사를 하고 몇 시간이 지나면 간에 저장되어 있던 당분인 글리코겐이 조금씩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혈당이 떨어지니까 빨리 잠에서 깨어나서 뭐라도 먹으라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마구 뿜어냅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뇌가 잠에서 깨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정신이 드는 건 아니지만 아주 얕은 잠의 상태로 올라오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뇌가 깨어나면 방광의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잘 수 있는 아주 적은 양의 소변인데도 깨어있는 뇌는 지금 당장 화장실에 가야 해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밤새 혈당이 뚝 떨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나올 필요도 없고 우리 뇌는 아침까지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광에 소변이 좀 차더라도 뇌가 깊이 잠들어 있으니까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꿀의 혈당 지수는 설탕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자기 전 소량의 꿀은 오히려 야간 저혈당을 막아주는 훌륭한 수면 영양제가 됩니다. 신장도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면 뇌가 깨어나면서 신장도 다시 나처럼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밤낮 없이 혹사당한 신장은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꿀 한 스푼으로 뇌를 재워주면 신장도 비로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 마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 처방은 간단합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입만 축이는 정도로 물을 마시지 마세요. 이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나오는데 소변으로 빠져나가려는 수분을 다시 몸 안으로 끌어당겨서 소변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몸이라면 밤이 되었을 때 이 호르몬이 아주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소변이 적게 만들어지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슬프게도 나이가 들면
이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가 점점 줄어듭니다. 대신 낮 시간에는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 후부터 점심 전까지 500ml, 그리고 점심 식사 후부터 저녁 6시 전까지 500ml, 이렇게 딱 2번에 나누어서 물을 챙겨 드시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소변의 양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항긴효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눕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몸이 수평이 되면 낮 동안 종아리와 발목에 고여있던 그 엄청난 양의 수분이 다시 혈관을 타고 심장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갑자기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이 많아지면 우리 심장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이쿠, 몸에 물이 너무 많구나, 빨리 밖으로 내보내야겠어 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이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나오는데 소변으로 빠져나가려는 수분을 다시 몸 안으로 끌어당겨서 소변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몸이라면 밤이 되었을 때 이 호르몬이 아주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소변이 적게 만들어지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슬프게도 나이가 들면 이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가 점점 줄어듭니다. 저녁 6시 이후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 몸은 아주 미세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때 뇌하수체가 자극을 받아 항긴효 호르몬을 더 열심히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물 마시는 공식, 낮에는 충분히 드시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신장에게 휴식을 주는 이 규칙을 꼭 지켜보세요. 호르몬 주사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심장은 즉시 신장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수분이 과잉 상태니까 당장 소변을 만들어서 배출해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화장실을 자주 안 가던 분들도 눕기만 하면 1시간도 안 되어서 소변이 마려워지는 것입니다. 신장도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면 뇌가 깨어나면서 신장도 다시 나처럼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밤낮 없이 혹사당한 신장은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꿀 한 스푼으로 뇌를 재워주면 신장도 비로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밤이 되었을 때 이 호르몬 수치가 최고로 올라가 있어야 신장이 밤 모드로 들어가서 소변 생성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 때의 국물 요리와 술입니다. 찌개나 국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우리 몸을 갈증나게 해서 물을 더 찾게 만들고 결국 그게 다 밤의 소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술은 더 최악입니다. 알코올은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를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술을 드신 날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는 이유가 바로 호르몬이 일을 안 해서 신장이 물을 다 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를 심하게 고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숨이 막히면 심장이 놀라게 되고 그러면 몸에서 물을 빨리 빼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물 마시는 공식, 낮에는 충분히 드시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신장에게 휴식을 주는 이 규칙을 꼭 지켜보세요. 호르몬 주사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거나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아서 잘 안 없어지는 분들 계시죠? 나이가 들어서 다리에 힘이 없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셨겠지만 사실 이게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서 생활합니다. 그러면 지구의 중력 때문에 우리 몸속의 혈액과 수분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즉 다리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렇게 다리 혈관 밖으로 빠져나온 수분이 고여있는 상태를 우리는 부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이 밤인지 낮인지 구분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도 낮처럼 계속해서 소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서 생활합니다. 그러면 지구의 중력 때문에 우리 몸속의 혈액과 수분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즉 다리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렇게 다리 혈관 밖으로 빠져나온 수분이 고여있는 상태를 우리는 부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눕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몸이 수평이 되면 낮 동안 종아리와 발목에 고여있던 그 엄청난 양의 수분이 다시 혈관을 타고 심장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갑자기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이 많아지면 우리 심장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이쿠, 몸에 물이 너무 많구나, 빨리 밖으로 내보내야겠어 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심장은 즉시 신장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수분이 과잉 상태니까 당장 소변을 만들어서 배출해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화장실을 자주 안 가던 분들도 눕기만 하면 1시간도 안 되어서 소변이 마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간단하고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지 거상법입니다. 주무시기 약 30분 전쯤에 거실이나 침대에 편안하게 누우세요. 그리고 다리를 벽에 기대거나 베개를 여러 개 쌓아서 다리의 높이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시는 겁니다. 딱 30분만 이렇게 계시면 됩니다. 술은 더 최악입니다. 알코올은 항긴료 호르몬의 분비를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술을 드신 날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는 이유가 바로 호르몬이 일을 안 해서 신장이 물을 다 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를 심하게 고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숨이 막히면 심장이 놀라게 되고 그러면 몸에서 물을 빨리 빼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밤이 되었을 때 이 호르몬 수치가 최고로 올라가 있어야 신장이 밤 모드로 들어가서 소변 생성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 때의 국물 요리와 술입니다. 찌개나 국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우리 몸을 갈증나게 해서 물을 더 찾게 만들고 결국 그게 다 밤에 소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어르신께 강조한 것은 물을 마시는 시간과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우리가 잠들기 전에 미리 심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심장은 미리 소변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릴 것이고 여러분은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그 수분을 미리 다 비워낼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소변을 다 비워냈으니 정작 잠이 들었을 때는 심장이 신장에게 소변을 만들라고 재촉하지 않게 됩니다. 신장도 비로소 밤다운 밤을 보내며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직 중력의 원리만 이용한 이 방법이 여러분의 깊은 잠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께 제가 진료실에서만 몰래 알려드리는 특별한 비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야간료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방광과 신장의 기능이 일반인보다 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비책은 아몬드 7알의 기적입니다. 제가 아까 자기 전에 꿀 한 스푼을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아몬드 7알을 함께 씹어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왜 하필 아몬드일까요?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우리가 잠들기 전에 미리 심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심장은 미리 소변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릴 것이고 여러분은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그 수분을 미리 다 비워낼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소변을 다 비워냈으니 정작 잠이 들었을 때는 심장이 신장에게 소변을 만들라고 재촉하지 않게 됩니다. 신장도 비로소 밤다운 밤을 보내며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직 중력의 원리만 이용한 이 방법이 여러분의 깊은 잠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비책은 아몬드 7알의 기적입니다. 제가 아까 자기 전에 꿀 한 스푼을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아몬드 7알을 함께 씹어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왜 하필 아몬드일까요?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천연 이완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예민해진 방광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어서 방광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소변이 조금만 차도 참지 못하던 방광을 훨씬 넉넉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아몬드의 건강한 지방 성분은 꿀의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더 완만하게 조절해 주어 당뇨 환자분들의 혈당을 밤새 더욱 안정적으로 지켜줍니다. 두 번째 비책은 여러분이 드시는 혈압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고혈압 약 중에는 몸의 부기를 빼주기 위해 소변을 강제로 나오게 하는 이뇨제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약을 저녁에 드시고 계신다면 밤새 소변이 마려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무시기 전까지 신장이 쉴 틈 없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환자분들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 먹는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어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약 성분은 몸 안에 그대로 남아 혈압을 조절해주지만 소변을 만드는 작용은 낮 시간에 미리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이 사소한 변화 하나가 어떤 분들에게는 수천만 원짜리 보약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돌봐준다면 우리 신장은 반드시 건강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 복잡하게 섞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도록 아침부터 밤까지의 하루 루틴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제 부모님께 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정리했으니 이대로만 따라 해보세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천연 이완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예민해진 방광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어서 방광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소변이 조금만 차도 참지 못하던 방광을 훨씬 넉넉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아몬드의 건강한 지방 성분은 꿀의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더 완만하게 조절해 주어 당뇨 환자분들의 혈당을 밤새 더욱 안정적으로 지켜줍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침대에 눕기 직전에 꿀 한 스푼을 입에 넣으세요. 혀 밑에서 천천히 녹이며 아몬드 7알을 꼭꼭 씹어 드세요. 고소하고 달콤한 그 맛이 여러분의 뇌를 안심시키고 깊은 잠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루틴을 딱 일주일만 반복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의 그 개운함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3가지만 콕 집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시면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에 물 500ml를 조금씩 나누어 드세요.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약을 드시듯 천천히 몸을 적셔준다는 느낌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급적 국물 없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찌개나 국 대신에 나물무침이나 생선구이 같은 건더기 위주의 식사를 하세요. 소금을 줄여야 갈증이 안 나고 그래야 밤에 신장이 편안합니다. 후식으로 드시던 수박이나 포도 같은 과일도 저녁에는 잠시 참아주세요. 과일의 수분은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두 번째 비책은 여러분이 드시는 혈압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고혈압 약 중에는 몸의 부기를 빼주기 위해 소변을 강제로 나오게 하는 이뇨제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약을 저녁에 드시고 계신다면 밤새 소변이 마려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박 원장님, 당뇨가 있는데 정말 꿀을 먹어도 되나요? 라고 걱정 섞인 목소리로 물으십니다. 네,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소량의 천연 꿀은 밤 사이에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뇌가 깨어나는 야간 저혈당 현상을 막아줍니다. 점심 식사 후부터 저녁 6시 전까지도 물 500ml를 나누어 마셔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 1리터의 수분이 채워집니다. 어르신들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신 저녁 6시가 넘으면 가급적 물은 입에 대지 마세요. 목이 마를 때는 입안을 헹구거나 아주 작은 한 모금만 드시는 겁니다. 저녁 식사는 가급적 국물 없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찌개나 국 대신에 나물무침이나 생선구이 같은 건더기 위주의 식사를 하세요. 소금을 줄여야 갈증이 안 나고 그래야 밤에 신장이 편안합니다. 후식으로 드시던 수박이나 포도 같은 과일도 저녁에는 잠시 참아주세요. 과일의 수분은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편안하게 누워서 다리를 벽에 올리세요. 30분 동안 다리의 피로도 풀고 고여있던 수분도 순환시켜줍니다. 그러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마지막으로 방광을 깨끗하게 비우시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주무시기 전까지 신장이 쉴 틈 없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환자분들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 먹는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어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약 성분은 몸 안에 그대로 남아 혈압을 조절해주지만 소변을 만드는 작용은 낮 시간에 미리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침대에 눕기 직전에 꿀 한 스푼을 입에 넣으세요. 혀 밑에서 천천히 녹이며 아몬드 7알을 꼭꼭 씹어 드세요. 고소하고 달콤한 그 맛이
여러분의 뇌를 안심시키고 깊은 잠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루틴을 딱 일주일만 반복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의 그 개운함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3가지만 콕 집어 설명해 드릴게요. 꿀의 혈당 지수는 55 정도로 우리가 먹는 흰쌀밥이나 식빵보다 훨씬 낮습니다. 한 스푼 정도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혈당 조절이 평소에 너무 안 되는 분들은 아침 공복 혈당을 며칠간 확인해 보시며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사소한 변화 하나가 어떤 분들에게는 수천만 원짜리 보약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돌봐준다면 우리 신장은 반드시 건강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전립선 문제인지 신장 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시는 아버님들 많으시죠? 구분법은 간단합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고 힘을 줘야 나오고 다 보고 나서도 찜찜한 잔뇨감이 있다면 전립선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소변 줄기는 시원한데 그냥 양이 너무 많아서 자주 가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호르몬이나 신장의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정확한 건 꼭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양은 어느 정도인지를 적어보세요. 종이컵 한 컵이 보통 180ml니까 오후 2시 반 컵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의사에게는 그 어떤 비싼 검사보다도 정확한 진단 도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 길었지요.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명을 결정짓는 신장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꿀 한 스푼, 그리고 다리 올리기를 꼭 실천해 보세요. 어르신들,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 몸은 늘 뒷전이셨죠. 이제는 그 누구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아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평안하셔야 우리 자식들도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밤이 평온해야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해집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힘을 얻습니다. 주변에 밤잠 설치시는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 박지훈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화장실 걱정 없이 개운하게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저는 곧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겠다면 제게 약속하는 의미로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우리 어르신들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힘차게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건강 정보 혼자만 알지 마시고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의 콩팥을 살리는 아주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 길었지요.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명을 결정짓는 신장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꿀 한 스푼, 그리고 다리 올리기를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밤이 평온해야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해집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힘을 얻습니다. 주변에 밤잠 설치시는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10년 더 젊게 만들어줄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꼭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전립선 문제인지 신장 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시는 아버님들 많으시죠? 구분법은 간단합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고 힘을 줘야 나오고 다 보고 나서도 찜찜한 잔뇨감이 있다면
전립선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소변 줄기는 시원한데 그냥 양이 너무 많아서 자주 가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호르몬이나 신장의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정확한 건 꼭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헤어지기 전에. 오늘 배운 3가지만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자기 전 꿀 1스푼으로 뇌를 재워주기. 둘째,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마시는 걸 잠시 멈추기. 셋째, 주무시기 전 30분 동안 다리 올리기입니다. 이 사소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병원에 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3일 벤뇨 일지입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사흘 동안 내가 소변을 몇 시에 보는지 어르신들,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 몸은 늘 뒷전이셨죠. 이제는 그 누구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아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평안하셔야 우리 자식들도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겠다면 제게 약속하는 의미로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우리 어르신들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힘차게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건강 정보 혼자만 알지 마시고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의 콩팥을 살리는 아주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 박지훈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화장실 걱정 없이 개운하게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저는 곧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